안녕하세요. 김소정입니다. 오늘은 우리 여자들이 왜 이렇게 새벽 3 시쯤이면 꼭 깨는지, 그 이유와 어떻게 하면 잘 잘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. 우리가 흔히 잠을 그냥 뭐 자고, 그러니까 잠들어서 일어날 때까지 이렇게 통잠으로 생각을 하세요, 이 한 덩어리로. 근데 이 한 덩어리가 아니에요. 그 스마트워치 혹시 차 보셨나요? 거기에 이제 수면 분석을 보시면 막 이렇게 이런 그래프들이 있어요. 그것처럼 우리의 잠은 깊은 잠 갔다가 얕은 잠 갔다가 뭐 렘 수면 단계 갔다가 이렇게 많은 단계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, 이 한 사이클이 90 분이에요. 그 한 사이클을 한 5 번, 6번 도는 게 우리의 밤잠이에요. 근데 우리가 이렇게 딱 잠을 자잖아요. 근데 이 사이클이 매번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. 이 사이클 중에 그 수면 초반 앞부분의 잠은 깊은 수면이 많은 잠이에요. 정말 깊게 자는 거, 깨기가 어려운 시점이에요. 그다음에 이 수면 후반부, 즉 아침으로 갈수록 우리의 잠은 얕아져요. 이때만 꿈을 꾸기도 하고요.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자연적으로 잠들면 깊은 수면 확 갔다가 점점 잠이 얕아져서 아침에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그러기 때문에 새벽 3-4 시, 3시 이때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좀 몸이 나를 깨우려고 준비하는 타이밍이어서 얕기 때문에 자주 깰 수밖에 없어요. 근데 그래도 다 얕다고 새벽 3 시에 깨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러면 왜 우리 여성들은 이 새벽 3 시에 더 잘 깨는가? 근데 재밌는 건 이게 연령대별로 원인이 조금씩 달라요. 20 대에서 30대 초반을 먼저 보시면, 이때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PMS, 생리 직전주에 생기는 문제예요. 이때 특히나 더 많이 경험을 하실 거예요. 생리 직전에 잠이 쏟아지고 너무 피곤하고 이런 경험 있으시잖아요. 저도 그래요. 그래서 딱 그때 되면 알아요. '아 이제 곧 생리를 시작하겠구나.' 귀신같이 딱 오죠 그 기간이. 이때는 프로게스테론이 올라가요. 그러면 우리 몸의 체온이 올라가요. 그러면 잠을 잘 못 자요. 왜냐면 우리 몸은 체온이 좀 떨어져야지 깊은 잠에 훅 들면서 입면에서 이제 수면이 유지가 되거든요. 그런데 체온이 좀 올라가면 이 깊은 잠, 입면을 막는 거예요. 그러기 때문에 잠에 드는 것도 어렵고, 새벽 3-4 시에 각성 호르몬이 조금만 올라와도 같이 더 깨는 거고요. 그리고 이제 30대 중반 이후, 이건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건 아닐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요 시기부터는 출산과 육아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. 아기를 이제 막 낳았을 때는 새벽에 수유를 하기도 하고, 그리고 육아를 할 때는 밤에 잘 때 아기가 나를 깨우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. 아기나 아이가 "엄마 목말라. 엄마 뭐 하고 싶어. 엄마 잠이 안 와." 그러면 이 보통 이때 여성분들은 새벽에 통으로 잠을 자는 것보다 조각난 잠을 자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. 이게 약간 외부 환경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. 그러면 뭐 한두 번은 그렇다 쳐도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요, 이 우리가 일어날 때 이제 각성 스위치가 켜지는 거잖아요. 딱 스위치가 눌리는 거야. "일어나." 하고 알람이 울리는 거거든요. 이 스위치가 되게 센시티브해져요. 그러니까 약간 만성화가 되는 거예요. 조그마한 자극에도 쉽게 깨어 버리게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아기가 조금만 부스럭거려도 금방 깨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. 그렇다고 뭐 각성 호르몬이나 뭐 리듬을 막 망가졌다. 내가 이제 몸이 안 좋아졌다. 뭐 안 좋아진 거긴 하죠. 근데 망가졌다까지는 사실 볼 필요는 없지만 일시적으로 이 리듬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자꾸만 쉽게 깨는 몸이 된다. 그래서 누구나 시작되는 이 3-4시 얕은 잠 구간에서 남들보다 더 쉽게 깬다. 그럼 40대 때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? 또 다른 호르몬의 변화가 생겨요. 폐경기로 가기 전 에스트로겐이, 이것도 여성 호르몬이죠, 널뛰기 시작해요. 참 프로게스테론도 그렇고 이 모든 여성 호르몬이 널뛰기 시작하면 우리의 체온에 변화를 일으켜요. 이때부터 자꾸만 자다가도 막 덥고 땀이 나고 막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. 이게 바로 여성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면서 체온에 영향을 미쳐서 깊은 잠을 또 자지 못하게 만들고, 그러면 조그마한 자극에도 쉽게 깨는 예민한 몸이 되어 버리는 거죠. 그래서 그전에는 잘 안 깨던 분들도 40대 이후부터 갑자기 잘 깨는 상황이 생겨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세요. "저 원래 엄청 잘 잤는데 이유 없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깨요." 그래서 되게 당황해 하시거든요. "나 원래 엄청 잘 잤는데 나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게 아닌가? 문제가 생기진 않았을까?" 근데 슬프지만 자연스러운 변화예요. 그럼 이런 자연스러운 변화에는 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지는 조금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.
그러면 보통 이제 50-60 대가 지나면 폐경이 오잖아요.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. '폐경하면 오히려 낫지 않나? 이 갱년기나 이런 여성 호르몬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럼 더 잘 잘 수 있지 않을까?' 이런 생각하시거든요. 근데 아니에요. 왜 아니냐면요. 뭐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문제들은 당연히 사라지겠죠. 그런데 여기서 다른 문제가 생겨요. 일단 첫 번째로는 잠 자체가 그냥 얕아집니다. 이건 어떻게 보면 노화로도 볼 수 있어요. 우리가 10대 때, 20대 때, 그리고 40-50 대로 갈수록 우리의 수면 구조 있죠.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막 90분 사이클로 대여섯 번이 반복된다. 이 구조가 바뀌어요.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. 근데 이렇게 한 50대 이상 좀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깊은 잠이 줄어들어요. 그리고 전체적으로 얕아져요, 잠이. 그래서 당연히 더 쉽게 깨는 거예요. 그리고 갑자기 생긴 다른 변화 두 번째는 코골이랑 수면 무호흡이 늘어나요. 20-30대 때까지만 해도 코를 안 골던 여성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코를 고는 경우들이 꽤 있으시거든요. 근데 그 이유가 기본적으로 이 시기가 되면 이 프로게스테론이나 에스트로겐, 이 여성 호르몬이 낮아진 상태로 있거든요. 근데 이 호르몬들이 우리가 이제 호흡을 좀 조절하고 잘 때 이제 이 기도로 숨이 잘 들어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이 약해지는 거예요. 우리가 이렇게 호흡을 하면 숨이 들어가야 되는데 기도가 막혀서 코를 곤다거나 아니면 숨을 중간중간에 딱 이렇게 기도가 막혀 버리면 으 호흡을 못 하죠.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런 수면 무호흡이나 코골이가 갑자기 또 생기기 때문에 새벽에도 잘 깨는 거고요. 그러면 이제 뭐 호르몬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. 그냥 그러면 '나는 이대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?'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. 근데 이 호르몬도 호르몬이지만 사실 여러분의 이 새벽 그 각성을 더 자극시키는 더 극대화하는 원인들이 또 있어요. 이 두 가지만 좀 조심하셔도 훨씬 더 좋아지시거든요. 뭐냐? 첫 번째로는 알코올. 술이에요. 음주. 특히 이제 연령대가 높아지실수록 가볍게 한 잔하고 주무시려고 하는 경우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. 와인도 즐기시고 이제는 위스키도 즐길 수 있는 나이가 돼서 그런가요? 잠이 잘 안 오고 아니면 자꾸만 깨니까 자꾸 새벽에 깨니까 '그냥 죽은 듯이 자고 싶다.'라는 마음에 한 잔씩 자꾸 하세요. 근데 문제는 일단 알코올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. 그러면 나중에는 잠을 자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알코올 음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서 이 문제를 풀려고 다른 또 센터에 방문하시는 경우들이 생겨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. 술 마시면 잘 잔다고. 술 마시면 일단 딱 기절하잖아요. 근데 이게 뭐냐면요. 근데 뇌를 마취시키는 거예요. 마취를 펑 마취제를 하면 어떻게 돼요? 기절하다 잠들죠? 뇌를 셧다운 시키는 거예요. 그래서 잠이 잘 드는 건 맞아요. 그러니까 수면제랑 좀 비슷해요. 잠에 잘 드는 건 맞는데 깊은 잠이 무너지고 유지가 안 돼요. 그럼 보통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. "전 술 마시면 안 깨고 죽은 듯이 잘 자요." 근데 실제 이런 연구 결과들이 정말 많아요. 입면 오케이. 입면은 당연히 도움이 돼요. 이게 도움이 된다는 게 당연히 긍정적으로 도움되는 건 아니죠. 근데 이 깊은 잠이 줄고 자꾸만 수면 중에 각성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 일어났을 때 이 수면의 질이 굉장히 낮다라는 연구 결과는 당연히 너무 많고요. 그다음에 우리 술 마시면 계속 이뇨작용이 활발해지면서 화장실 가고 싶잖아요. 그래서 밤중에 자꾸 화장실을 가는 경우 아니면은 약간 그 화장실 가고 싶은 그런 약간의 느낌 때문에 각성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. 그러기 때문에 절대 술은 자기 전에 드시면 안 된다.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카페인이에요. 커피 저도 너무 좋아해요. 너무 저도 즐겨 마시고 사실 더 마시고 싶은데 저는 잠에 이제 영향을 미치니까 잘 안 마시는 편인데 딱 마지노선 정해 드릴게요. 오후 3시 이후엔 절대 드시지 마세요. 그럼 여기서 또 이런 분들 나타나십니다. "저는 커피 마셔도 잘 자는데요." 알코올이랑 똑같아요. 뭐냐면 우리가 잠이 드는 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잘 수 있어요. 멜라토닌도 분비되고 정말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카페인을 이겨요. 이길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잠에 들게는 만들어요. 근데 문제는 수면의 질이 떨어져요. 깊은 잠에 굉장히 많은 악영향을 끼칩니다. 그래서 카페인은 8 시간에서 12 시간 전에 끝내 주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예민하신 분들은 진짜 오전에만 끝내셔야 돼요. 그래서 커피를 내가 오후 늦게까지 아니면 너무 많이 마시고 있진 않은지 살펴보셔야 돼요. 그럼 어떻게 하면 새벽 3 시에 깼을 때 내가 다시 잠들 수 있을지 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
시계를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. 왜 시계를 보면 안 되냐? 우리가 자고 일어났을 때 잠깐 깼을 때 딱 핸드폰 봤을 때 새벽 3-4 시인 거 기억하실 거예요. 그럼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'아 이때 또 깼네. 나 이제 3 시간밖에 못 자네. 나 지금 깨어 있는 지 한 30분 된 것 같은데 나 그러면 내일 큰일 났네.' 이렇게 불안해져요. 불안해지면 이 각성 스위치가 안 꺼지겠죠 당연히. 더 저를 각성하게 만들 거예요. 우리가 흔히 "곰이 뒤에서 쫓아온다."라고 해요. 왜냐면 곰이 뒤에서 쫓아오면 우리 몸은 어떻게 해요? 살려고 생존 모드를 딱 켜잖아요. 그러면 온갖 각성 모드를 다 켤 거예요. 그럼 당연히 잠이 달아나겠죠? 그래서 새벽 3 시에 다시 시계를 본다 그러면 곰한테 문 열어주는 거랑 같은 꼴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일단은 시계를 보시면 안 되고요. 굉장히 여러 가지 뭔가 팁이 있지만 그래도 그중에서 가장 좀 쉽게 그리고 효과 좋은 거 하나 추천드리면 4-7-8 호흡법을 하세요. 4-7-8 호흡법이 뭐냐?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요. 7초 동안 유지를 해요. 그다음에 8초 동안 내쉬는 거예요. 한번 해 볼게요. 너무 길게 했네요. 이 4-7-8 호흡법이 왜 좋냐? 최대한 내쉴 때 우리 몸이 이완이 될 거예요. 심박이 떨어지고요. 호흡이 당연히 가라앉겠죠? 그러면 각성도가 떨어져요. 이걸 반복하시다 보면 우리 몸이 잠을 잘 잘 수 있는 상태로 쉽게 진입할 수 있을 거예요. 새벽 3 시에 깨시는 거 어떻게 보면 정상이에요. 그러니까 오늘 밤에 깨더라도 자책하지 마시고요. 시계 보지 말고 그리고 다시 4-7-8 호흡법 하면서 잠에 들 수 있게끔 몸을 한번 이완시켜 보세요. 오늘 밤도 안녕히 주무세요. 김소정이었습니다.